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것은 몸의 병보다 마음의 그늘이 더 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그리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의학적 해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부의 침실에서 흐르는 정적은 때로 고함 소리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찌릅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닌데 돌아누운 아내의 등에서 차가운 한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짧은 한숨 소리가 남자의 귀에는 마치 천둥처럼 크게 들리고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남성분들이 스스로에게 가혹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제 나는 남자가 아닌가? 내 인생의 봄날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 말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50대, 60대 남성분들 중에는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신체적인 기능, 저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아내의 실망한 눈빛, 그리고 그 눈빛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참담한 수치심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회피하게 됩니다. 잠자리를 피하는 것을 넘어 대화조차 줄어들고 결국 부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증상은 여러분의 인격이 부족해서도 남성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의 관리 시스템에 잠시 빨간불이 켜진 것뿐입니다. 오랫동안 기름칠을 하지 않은 대문이 뻑뻑해서 잘 열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녹이 슬고 뻑뻑해졌다면 다시 닫고 기름을 치면 문은 반드시 다시 부드럽게 열립니다. 남성의 활력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이라는 숫자보다는 혈액 순환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고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남성의 중요한 기능은 미세한 혈관으로 순간적인 혈류가 강하게 몰려야만 작동하는 아주 섬세한 수력학적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뿜어 나온 피가 말초신경 끝까지 시원하게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마음이 앞서도 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혈류 공급의 문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가장 먼저 다리를 만져봅니다. 놀랍게도 성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60대 이상의 남성분들. 열의 9은 다리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발목 주변이 마치 겨울바람을 맞은 것처럼 싸늘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인 발까지 따뜻한 피가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은 골반과 그 주변 장기로 가는 혈류 또한 막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뿌리가 마른 나무에서 꽃이 피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던 65살의 한 남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며 3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어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하다는 약도 먹어보고 보양식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셨지요. 제가 그분의 생활 습관을 여쭤보니 은퇴 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신다고 했습니다. 다리를 만져보니 역시나 혈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분께 비싼 약 처방 대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아침 루틴을 하나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체의 혈류 펌프를 강제로 깨우는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력을 위해 무조건 강한 근력 운동이나 등산을 생각하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의 작은 자극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실천하는 4분의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계단 오르기 3분, 두 번째는 벽에 기대어 하는 스쿼트 1분입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이 합쳐지면 우리 몸, 특히 하체에 잠들어 있던 혈액순환의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왜 하필 아침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장기들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고 혈류 속도는 현저히 느려집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는 혈관이 아직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때 하체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며 강한 자극을 주면 심장은 신선한 혈액을 전신으로 힘차게 펌프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꺼져가는 불씨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계단 오르기는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뒷근육을 사용하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자 근력 운동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로 이 부위가 움직여야 골반 깊숙한 곳까지 혈액이 돕니다. 아파트에 사신다면 현관문을 열고 나가 비상계단을 3분 정도만 올라가 보십시오. 만약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이 부담스럽다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며 힘차게 하는 것으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숨이 약간 차오르고 종아리에 뻐근한 느낌이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벽 스쿼트 1분입니다. 일반적인 스쿼트는 자세 잡기가 어렵고 무릎이나 허리를 다칠 위험이 있어 중년 남성들에게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벽 스쿼트는 안전합니다. 벽에서 발을 한 뼘 반 정도 떼고 선 다음 등을 벽에 편안하게 기댑니다. 그 상태에서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엉덩이를 내립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가는 것이 정석이지만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무릎이 아프지 않은 선까지만 내려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하게 힘을 쓰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 3초, 올라올 때 3초, 이렇게 천천히 10번 정도 반복하면 대략 1분이 소요됩니다. 이 짧은 1분 동안 허벅지 근육은 엄청난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게 되고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듯 하체로 피를 몰아줍니다. 이 과정이 매일 아침 반복되면 좁아졌던 혈관들이 서서히 길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65살 환자분은 반신반의하며 돌아가셨지만 정확히 이 주 뒤에 상기된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침마다 계단을 오르고 벽 스쿼트를 했더니 어느 날 새벽에 거짓말처럼 몸이 반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내분께서도 남편의 다리에 근육이 붙고 따뜻해진 것 같다고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생리학적인 당연한 결과입니다. 막혀있던 수로를 뚫어주니 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신 직후에 덥다고 바로 냉수를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됩니다. 애써 데워놓은 혈관이 찬물 때문에 다시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셔서 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이 운동은 작심삼일로 끝나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되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꾸준히 지속했을 때 비로소 몸이 변화를 감지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달라진 게 없다고 포기하시면 물을 끓이다가 끄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듯이 우리 몸도 임계점을 넘길 때까지 꾸준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하루 4분으로 해결이 되느냐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너진 건물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작업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비싼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하체의 혈류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남성 건강 회복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운동으로 깨운 혈관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영양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보양식을 무턱대고 드시는 것이 아니라 혈관 확장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성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넓혀주는 천연 성분들과 그것을 섭취하는 올바른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내 몸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운동으로 하체의 혈류 펌프를 힘차게 돌렸다면 이제는 그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막힘없이 흐르도록 혈관의 길을 넓혀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파란 알약이나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약물일 것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약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은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구에서 오셨던 66살의 남성 환자분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분은 관계를 갖기 위해 약을 먹으면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지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오히려 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관계가 끝난 후 찾아오는 심한 두통 때문에 다음 날 하루를 꼬박 알아누워야 한다고 하소연하셨지요.
그렇다고 약을 안 먹자니 실패할까봐 불안하고, 먹자니 몸이 너무 힘든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키는 약물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몸속에 원래 존재하는 혈관 확장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돕는 성분을 섭취해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핵심 성분이 바로 시트룰린과 아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자연에서 온 선물이지만 제대로 된 용법과 용량을 지켜서 섭취하면 부작용 없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시트룰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름철에 흔히 먹는 수박에 아주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시트룰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대사 과정을 거쳐 아르기닌으로 변하고 최종적으로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산화질소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남성 활력의 핵심은 바로 이 산화질소에 달려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벽에서 분비되는 기체인데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피가 흐르게 되고 필요한 순간에 강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유명한 발기부전 치료제들도 결국 이 산화질소의 분해를 막아서 혈관 확장을 유지시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약물은 강제로 작용하는 반면 시트룰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도록 재료를 공급해주는 방식이라 훨씬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시트룰린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천연 공급원은 앞서 말씀드린 수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콤하게 먹는 빨간 과육보다는 껍질에 가까운 하얀 부분에 시트룰린이 훨씬 더 많이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맛이 없어서 버리는 그 하얀 부분이 사실은 남자에게는 천연 혈관 확장제인 셈입니다. 수박 외에도 참외나 오이, 호박 같은 박과 식물에도 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매일 챙겨 먹기가 힘들다면 보충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섭취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드시는데 시트룰린은 목적이 분명한 성분입니다. 부부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어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산화질소로 변환되어 작용하기까지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권장량은 보통 3g에서 4g 정도입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가 미미하고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아니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성분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흔히 남성의 미네랄 혹은 성미네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성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원료가 되며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도 깊이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지고 식사가 부실해지면서 아연 결핍이 오기 쉬운데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호르몬 수치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굴입니다. 서양의 유명한 바람둥이 카사노바가 매일 아침 굴을 챙겨 먹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굴 외에도 호박씨, 참깨 같은 씨앗류나 붉은 살코기, 렌틸콩 등에도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을 보충제로 드실 때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아연은 빈속에 드시면 위장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를 하신 후에 드셔야 하는데 제가 권장하는 시간은 저녁 식사 직후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15m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부 제품들은 50mg 이상의 고용량을 자랑하기도 하는데 아연을 너무 과하게 장기간 섭취하면 오히려 구리 같은 다른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해서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살의 당뇨 환자분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뇨 때문에 혈관이 많이 상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당뇨가 있으신 분일수록 이런 혈관 관리가 더욱 절실합니다. 그분은 꾸준히 운동과 함께 시트룰린과 아연 섭취를 병행하셨고
3개월 뒤에는 남성 기능뿐만 아니라 손발 저림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특정 부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이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서 비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에 돈이 많이 들까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시트룰린과 아연을 섭취하는 비용은 한 달로 따져보아도 웬만한 커피 몇 잔 값에 불과합니다. 비싼 보약이나 일회성 약물에 비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무엇보다 내 몸의 기초 체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에도 인내심은 필요합니다. 오늘 먹고 내일 당장 20대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교체되고 혈관의 환경이 바뀌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3주 정도 꾸준히 실천했을 때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고 아침에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몸에 좋은 영양분을 채워준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합니다. 다만 심장 질환으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시트룰린 섭취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혈관 확장이 중복으로 일어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야, 이제 우리는 운동으로 혈류를 깨웠고 영양으로 혈관의 길을 넓히고 호르몬의 재료를 채웠습니다. 몸의 준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몸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뇌가 보내는 잘못된 신호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뇌가 몸에게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민성 요인이라고 하는데 중년 이후 남성들에게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몸은 준비되었으나 마음이 브레이크를 밟는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마음의 브레이크를 풀고 뇌를 긍정적으로 훈련시켜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 심리적 기법과 호흡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열쇠까지 손에 쥐어야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완성됩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혈관이 튼튼해져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뇌가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좌절을 겪고 나면 우리 뇌는 그 상황을 즐거운 순간이 아닌 시험을 치르는 공포의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 트라우마처럼 말입니다. 상황이 시작되기도 전에 뇌에서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저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운전자인 뇌가 무서워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형국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65살 환자분의 이야기가 딱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컨디션이 좋은데 막상 아내 옆에만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제안하는 뇌 훈련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전 5분 동안 긍정적인 감각을 뇌에 다시 새겨 넣는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이것은 야한 상상을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시각 정보에만 의존하면 실제 부부 관계에서의 미묘한 감정 교류에는 더 무뎌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억의 소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자신감이 넘쳤던 순간, 아내와 가장 행복하고 편안했던 순간의 감정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든든함,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그 충만했던 기분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뇌는 생생한 상상과 실제 경험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긍정적인 회로를 반복해서 자극하면 뇌는 서서히 두려움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신감을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살 환자분은 처음에는 민망하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한 달 정도 꾸준히 연습하신 뒤에는 긴장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만 바꿔도 몸의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뇌훈련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마지막 열쇠가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다들 무시하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신경 안정제인 호흡입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긴장하면 본능적으로 숨을 얕고 빠르게 쉬게 됩니다. 숨이 가빠지면 우리 몸은 지금을 전투 상황으로 인식하고
생존을 위해 혈액을 팔다리 근육으로만 보내고 정작 중요한 중심부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숨을 깊고 느리게 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은 이완 모드로 전환됩니다. 몸이 편안해져야 혈관이 열리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가 추천하는 호흡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입을 다물고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7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이 멈추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폐 속에 산소가 충분히 머무르며 혈액으로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을 동그랗게 모으고 8초 동안 아주 천천히 마치 촛불을 끄듯이 숨을 내뱉습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4번 정도 반복합니다. 하루에 2-3번, 특히 잠들기 전이나 부부 관계를 갖기 직전에 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62살 남성분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예민해서 불면증까지 있으셨는데 이 호흡법을 3주간 실천하시고는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잠을 푹 자게 되니 낮에 피로가 덜하고 마음이 차분해지니 관계 시에도 서두르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수행 능력이 좋아지셨습니다. 호흡은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지 하나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4가지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4분 투자. 계단 오르기 3분과 벽 스쿼트 1분으로 하체 혈류를 깨웁니다. 둘째, 혈관 확장을 돕는 시트룰린 3에서 4g을 관계 1시간 전에 남성 호르몬을 돕는 아연 15mg을 매일 저녁 식후에 섭취합니다. 셋째,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 과거에 가장 당당했던 나를 떠올리며 뇌의 두려움을 지웁니다. 넷째, 478 호흡으로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키고 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 4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운동이 엔진을 켜는 것이라면 영양은 연료를 넣는 것이고 뇌 훈련은 운전대를 잡는 것이며 호흡은 브레이크를 풀고 엑셀을 밟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80세가 넘으셔서도 여전히 건강한 부부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을 봅니다. 반면에 50대 초반인데도 이미 마음을 닫고 각방을 쓰시는 분들도 봅니다. 그 차이는 신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내 몸을 대하는 정성과 관심의 차이에서 옵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살 어르신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 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말씀드린 루틴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잠시 쉼표가 찍힌 것뿐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하루하루가 쌓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때는 정말로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자기 전에 누워서 478 호흡을 한번 해보시고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다리를 움직여 보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고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남성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강인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제2의 전성기가 다시 찾아오기를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